혹시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한숨부터 쉬고 있진 않으신가요? 거울 속 저 사람이 왠지 낯설고 초라하게 느껴진다면,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단순히 외모만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운명을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제 인생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꾼 한마디를 들려드리죠. 바로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의 말입니다. 당신의 외모는 내면 세계의 직접적인 반영이다. 매일 아침 거울 속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면 당신의 운명도 결코 지배할 수 없다. 이 말은 제 심장을 관통하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아, 내가 애써 외면하고 있었구나. 내 겉모습이 내 영혼의 상태와 아무 상관없는 척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왔구나. 특히 40대가 넘어가면 많아지죠. 이제 와서 외모가 뭐가 중요해. 다 피상적인 거야. 이런 편안한 거짓말 뒤에 숨는 분들 말입니다. 하지만 융의 통찰은 그 너머의 진실을 꿰뚫어 봅니다. 그는 인간이 내면과 외면을 잇는 하나의 유기체이며 둘은 반드시 완벽한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죠. 자, 그럼 뼈 때리는 질문 하나 하죠. 마지막으로 거울 속 자신을 보면서 진심으로 아, 멋있다 감탄한 적이 언제인가요? 단순한 얼굴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존재감, 그 아우라를 본 적이 언제냐는 말입니다. 만약 고개를 젓고 있다면 이 영상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건 단순히 외모를 가꾸라는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관점, 그 인식의 틀을 박살내는 이야기니까요.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 정신은 본능적으로 완벽한 하나가 되려고 한다고. 당신 삶에 나타나는 모든 외적인 현상은 결국 당신 내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거울처럼 비친 결과물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의 모습이 더 이상 당신에게 아무런 영감을 주지 못한다면 그건 당신의 영혼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을 관찰한 융은 하나의 절대적인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외적인 이미지가 내면의 진실과 완벽하게 일치할 때 막혔던 인생이 거짓말처럼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을요. 당신이 느끼는 감정과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이 하나의 목소리를 낼 때 당신의 삶은 더 이상 버티는 전쟁터가 아니라 모든 것이 조화로운 한편의 예술이 됩니다. 이건 허세나 자기만족이 아닙니다. 이건 일치입니다. 내면과 외면이 하나의 주파수로 공명하는 소름 돋는 심리적 공명의 과학인 거죠. 제가 예전에 만났던 한 여성이 떠오르네요. 남들이 보기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었죠. 번듯한 직장, 좋은 가족, 그런데 그녀의 눈에는 뭐랄까 영혼이 방전된 듯한 공허함이 있었어요. 그녀가 제게 털어놓더군요. 원하는 건 다 이뤘는데 이상하게 매일 아침 패배감에 눈을 떠요. 거울을 보면 스스로를 포기해버린 낯선 여자가 서 있어요. 저는 그녀에게,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외모를 가꾸는 건 사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책임입니다. 당신의 본질, 당신의 잠재력, 그리고 당신이 세상에 뿜어내는 에너지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기 소름 돋는 심리학적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거울을 볼 때마다 당신의 뇌는 무의식적으로 재판을 시작합니다.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나와 지금 거울 속의 나를 비교 심판대에 올리는 거죠. 만약 이 둘이 일치하면 뇌는 당신에게 상을 줍니다. 에너지와 자신감을 폭발시키는 행복 호르몬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쏟아내는 거죠. 당신은 스스로가 유능하고 살아있고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무적의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만약 불일치 판정이 나면 뇌는 이걸 생존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즉시 패배 호르몬 코르티솔을 온몸에 퍼뜨리죠. 그 순간부터 당신의 에너지는 바닥나고 창의력은 잠기며 모든 판단이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독 어떤 날은 모든 게 힘들고 꼬이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스스로의 모습에 만족하는 날은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이유이기도 하죠. 사람들이 더 호의적으로 변하고 없던 기회도 마법처럼 생겨납니다.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당신이 자기 긍정과 내면의 질서라는 최상의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융의 말대로 당신의 외적인 모습이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핵인 참자기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바로 그 순간인 겁니다. 자,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결국 외모에 집착하라는 거 아냐? 그거 완전 나르시시즘인데. 단언컨대 아닙니다. 이건 허영이나 천박한 자기 과시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건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담고 있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릇, 바로 당신의 몸에 바치는 사랑의 행위란 말입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당신에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있다면 그걸 먼지 쌓인 창고에 처박아 두시겠어요? 수백억짜리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가졌는데 조율도 안 하고 줄이 끊어진 채로 방치하시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 가치를 알기에 목숨처럼 아끼고 닦고 조일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세상 그 어떤 명품보다 비교도 안 되게 소중한 자신의 몸, 자신의 이미지, 자신의 존재감은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걸까요? 이것들이야말로 당신의 운명을 연주하는 유일한 악기인데 말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바로 이 악기를 통해 세상에 자신의 고유한 주파수를 울려 퍼지게 합니다. 당신이 이 악기를 방치하는 순간 당신은 자기 존재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을 스스로 침묵시키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 한번 돌아보죠. 40대가 넘어가면서 자동차나 가방은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정작 평생 써야 할 내 몸은 얼마나 막 다루고 있나요? 이 몸이 바로 삶이라는 기적을 체험하는 유일하고도 신성한 사원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 말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 역시 이 뼈아픈 진실을 완벽하게 놓치고 있던 사람입니다. 제 나이 45세, 저는 모두가 알아주는 기업의 CIO였습니다. 저는 숫자로 모든 것을 증명하는 사람이었죠. 매년 수십 개의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회사의 미래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유능한 리더라고 불렀고 저 스스로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시스템과 데이터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정작 제 자신이라는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는 완벽하게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깨달음은 한 장의 사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 미팅 중 한 동료가 기록을 위해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거기에는 성공한 리더가 아닌 제가 가장 경멸하는 모습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피곤에 찌들어 초점 없는 눈, 자신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구부정한 자세, 값비싼 셔츠가 무색하게 느껴지는 후줄근한 기운까지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어 영혼마저 희미해진 그저 버티고 있는 낯선 사람이었죠. 그것은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스스로를 기만해왔는지 비추는 잔인한 거울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나라고? 그 짧은 한마디가 머릿속을 맴돌았고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제가 쌓아올린 모든 커리어와 성공이 그 초라한 사진 한 장 앞에서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내 안의 위대함이 껍데기뿐인 내 모습 뒤에 숨어 죽게 두지 않겠다. 그 결심 이후 제 삶의 운영체제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제 외모를 더 이상 자존심 문제가 아닌 삶의 태도 문제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전문성, 원칙, 목표에 대해 떠들고 다닌다면 당신의 모습 자체가 그 모든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말과 행동, 그리고 보여지는 모습까지 완벽하게 일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의무감으로 씻고 옷을 입는 게 아니라 하루를 정복하기 위한 출정식처럼 접근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매일 의식을 집중해 샤워하고 오늘의 나를 표현할 옷을 전략적으로 고르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내 몸을 돌볼 때마다 당신은 잠재의식 깊은 곳에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나는 중요하다. 나는 이길 자격이 있다. 나는 모든 것을 이끌 준비가 끝났다. 기억나시나요? 영혼이 방전된 듯 공허했던 그 여성. 그녀는 이 철학을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6개월 후 그녀는 괴물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의미의 괴물 말입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껍데기 속에 갇혀있던 진짜 자기 자신이 마침내 깨어난 것이었죠.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 자체가 달랐고 흐릿했던 눈은 이제 야망과 확신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막혀있던 일과 인간관계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제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당신을 이렇게 바꿨냐고. 그녀의 대답은 제 평생 잊히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냥 제 영혼이 원래 알고 있던 그 멋진 여자처럼
보이기로 결심했을 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융이 평생에 걸쳐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궁극의 비밀입니다. 당신의 외모는 당신을 숨기는 비겁한 가면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비추는 정직한 거울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숨기는 게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기로 선택했는지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 확성기인 거죠. 외면이 내면의 진실을 비추기 시작하는 그 순간 당신은 심리적으로 완벽한 하나의 상태가 됩니다. 바로 그때 당신의 모든 에너지가 한 방향으로 정렬되고 안개 속 같던 길이 선명하게 보이며 세상 전체가 당신을 돕지 못해 안다라는 협력자로 돌변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거울을 볼 때 제발 주름이나 잡티 같은 결점 좀 찾지 마세요. 대신 진실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 질문 하나만 던지세요. 지금 거울 속 이 사람이 내 심장이 원하는 바로 그 사람과 일치하는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축하합니다. 드디어 시작할 때가 된 겁니다. 죄책감이나 자책 따위는 집어치우고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운다는 경외심을 가지고 말이죠. 기억하세요.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위대한 혁명은 거울 앞에서 내리는 아주 작은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것을 당신의 현실로 만들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매일 수행해야 할 5가지 행동 강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당신의 운명을 재설계하는 절대 원칙입니다. 첫째, 30초의 대면입니다. 매일 아침 세상에 나가기 전 딱 30초만 거울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거울 속 당신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세요. 평가가 아니라 연결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으세요. 이 사람은 오늘 하루를 정복할 준비가 되었는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모습이 내 안의 가치와 힘, 내가 되고자 하는 최고의 비전을 담고 있는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 자리에서 당장 바로잡으세요. 자세를 고쳐 세우고 머리를 다시 만지고 구겨진 셔츠를 갈아입으세요. 이 사소한 행동이 당신의 무의식에는 나는 내 인생의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강력한 선전포고가 됩니다. 둘째, 신성한 10분의 법칙입니다. 매일 당신의 외적인 모습을 위해 정확히 10분을 추가로 바치십시오. 5분도 15분도 아닙니다. 딱 10분. 20분은 당신 인생 최고의 투자가 될 겁니다. 운동으로 몸을 깨우고 피부에 영향을 주고 오늘의 당신을 표현할 옷을 전략적으로 고르는 데 사용하세요. 목표는 완벽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이 꾸준함이 당신의 잠재된 자존감을 재건축합니다. 쓸데없는 SNS를 넘기며 낭비하는 시간을 생각해보세요. 10분은 훌쩍 넘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의식적으로 투자한 이 단 10분이 앞으로의 24시간을 지배할 당신의 감정을 결정합니다. 셋째, 나만의 계율을 세우십시오. 당신이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느껴지고 싶은지에 대한 타협 불가능한 기준을 만드세요. 그리고 그 기준을 목숨처럼 지키십시오. 이건 피상적인 멋부리기가 아니라 내면과 외면을 일치시키는 조율 작업입니다. 만약 당신의 기준이 항상 중심이 잡힌 모습이라면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그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진짜 승부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결정됩니다. 가장 무서운 심판관인 당신의 무의식은 24시간 당신을 감시하니까요. 당신이 스스로 세운 계율을 존중할 때 당신의 자존감은 그 어떤 외부의 칭찬으로도 만들 수 없는 단단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넷째, 1% 혁명의 철학입니다. 작심삼일로 끝날 거창한 변신은 집어치우세요. 대신 매일 당신의 모습이나 에너지를 딱 1%씩만 개선하는 겁니다. 오늘은 헤어스타일에 조금 더 신경 쓰는 것일 수 있고 내일은 구부정한 자세를 의식적으로 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행동들이 복리 이자처럼 기하급수적으로 쌓입니다. 1년 후 당신은 단순히 달라 보이는 걸 넘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다섯째, 그리고 가장 강력한 마지막 원칙, 에너지 전염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밖으로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처럼 전염됩니다. 당신의 존재감은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감염시키죠. 당신이 단단하고 자신감 있는 에너지를 품고 방에 들어서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자석처럼 끌립니다. 당신이 입을 열기도 전에 그들은 이미 당신의 에너지를 느끼고 당신을 리더로 인정합니다. 융이 말했죠. 정신은 전염된다. 이건 불변의 법칙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조화를 이룰 때 당신은 주변 사람들마저 각성시키는 조용한 지배자가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의식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외면에 드러내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인정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정을 명령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궁극적인 진실로 기결됩니다. 40세 이후에 외모를 가꾸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리더십입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최고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설 때 당신은 주변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다라고 선포하는 살아있는 등대가 되는 겁니다. 잠시 당신이 진심으로 존경하는 인물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어떻게 걷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존재합니까? 장담하건대 그들은 자신의 외적인 모습이 내면의 수련을 증명하는 마지막 관문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속으로 이렇게 항변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난 이제 20대가 아니잖아요. 예전 같지 않다고요. 맞습니다. 당신은 20대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성숙함은 포기와 타협의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격을 더해야 할 신성한 의무입니다. 40대, 50대, 60대의 당신은 젊음이 결코 가질 수 없는 지혜와 깊이,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고요한 자신감을 온몸으로 뿜어내야만 합니다. 당신은 어설픈 젊음과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격이 다른 성숙함이 무엇인지 세상에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50세가 되었을 때 스스로에게 맹세했습니다.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해지고 더 생명력 넘치고 내 존재의 중심과 깊이 연결되겠다. 이것은 더 젊어 보이기 위한 발악이 아니었습니다. 제 영혼의 선명도를 최고로 끌어올리기 위한 처절한 투쟁이었습니다. 저는 헌신적으로 몸을 단련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깨어있는 의식으로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단순히 몸이 좋아지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창의력은 폭발했고 에너지는 무한히 확장되었으며 제 일의 깊이는 심해를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흔들림 없는 존재감으로 팀을 이끕니다. 데이터 속에서 미래를 읽어내는 통찰력으로 가장 대담한 프로젝트들을 성공시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라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을 매일 최고의 상태로 운영합니다. 이 모든 순간이 사무치는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나이와 함께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와 함께 비로소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 잠시 멈추고 가장 가까운 거울로 가십시오. 가서 당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단 하나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내 안에 잠든 이 거인을, 이 위대한 가능성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있는가? 만약 대답이 심장이 뛰는 예라면 당신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계속 나아가십시오. 하지만 만약 입안에서 우물쭈물하는 비겁한 아니오라면 명심하세요. 시작하기 완벽한 날은 내일도 다음 주 월요일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솔직히 우리 이제 위선은 그만둡시다. 내면의 아름다움이 중요하다고요?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건 외면을 포기한 사람들의 비겁한 자기 합리화일 뿐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외모를 가꾸는 것을 미루는 매일매일은 당신의 인생 전체를 내일로 미루는 것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수억짜리 고급 세단을 몰면서 목이 다 늘어난 티셔츠에 슬리퍼를 신고 내리는 사람을 볼 때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저 사람은 내면이 정말 진국이구나라고 감탄하나요? 아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저 사람은 자신의 가장 귀한 자산인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세상이 당신을 판단하는 냉혹하고 불편한 진실입니다. 당신의 외모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첫인상이라고요? 틀렸습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당신 스스로에게 내리는 오늘의 운명에 대한 선고입니다. 거울 앞에서 당신이 초라함을 선택하는 순간 당신의 잠재의식은 나는 오늘 패배할 준비가 되었다는 명령을 수신합니다. 그 저주의 에너지가 당신의 대화, 업무, 관계 속으로 전염병처럼 퍼져나갑니다. 이건 환상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에너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궁극의 기술, 멘탈 옷장을 알려드립니다. 아침에 옷을 입을 때
그냥 천조가리를 걸치지 마십시오. 당신이 오늘 되어야만 하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입으십시오. 오늘 당신이 리더가 되어야 한다면 당신 안에 장군을 깨우는 갑옷 같은 수트를 입으세요. 창의력이 필요하다면 당신의 예술가적 영혼을 표현하는 색과 질감을 온몸에 두르세요. 압도적인 자신감을 원한다면 구두끈 하나까지 당신의 영혼을 위한 전투복처럼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옷은 더 이상 옷이 아닙니다. 당신의 무의식에 당신이 누구인지를 24시간 내내 각인시키는 살아있는 상징이자 강력한 자기 암시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잠재력을 외모를 통해 존중하기로 결심하는 그 찰나에 인생의 모든 판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지금 결심하십시오. 오늘 행동하십시오. 당신의 미래는 비겁한 과거와 결별하기로 선택한 오늘의 당신에게 영원히 감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1년 뒤 오늘, 당신은 바로 이 순간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스스로를 변명거리로 취급하길 멈추고 당신이라는 걸어다니는 걸작을 세상에 드러내기 시작한 바로 그 위대한 전환점을 말이죠. 자, 이제 세상에 보여주십시오. 당신은 변명입니까? 아니면 걸작입니까?